돈 되는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들으셨던 뉴스시죠. 왕이 부장이 내달 4일에 방한하게 됩니다. 사드 갈등이 해소되는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또 함께 이 사드 여파가 해소됐을 때 우리가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좀 잘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알령의 피해 주식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나빠진 것이 꼭 사드 문제만은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뉴스에서 저는 이제 신세계를 일단 꼽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오늘 외교부장 방한 소식에 화장품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화장품주들은 오히려 크게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가총액 작은 그런 화장품주만 강하다는 점에서 역시 이 뉴스에 그 수급에 붙은 테마성 상승이라고 일단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추천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라고 일단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매크로적인 그런 지표나 지금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관련주를 추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최근에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매수가 상당히 가능한 영역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보여서 상당히 지금 시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근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유통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제 한국은행에서 11월 그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지금 100.9로 나왔는데요. 일단 예상치는 98.12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이 지표가 상승을 했고 또한 지금 7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100 이하이면 미만이면 경기가 별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이면 경기가 좀 더 개선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점을 지금 7개월 만에 돌파했다는 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면세점 지표도 어제 나왔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6.5%가 좀 증가를 했고요. 또한 외국인 고객 수도 181만 명으로 13.2%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보면 지금까지 면세점 매출이 상당히 좋고 실적도 좋았는데 그것이 지금 중국의 그 보따리상 위주로만 영업하는 큰 대형 점포 위주로만 좀 수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지금 일반 그 중국인 그 관광객도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정말 왕이 부장이 방한을 계기로 어떤 그 사드에 관한 보복이 좀 해제가 되면서 단체 관광객을 비롯한 중국인들의 그 방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면세점의 어떤 그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접근해 봐도 신세계를 포함한 지금 백화점주들이 상당히 지금 딱 매수의 적기인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특히 그 현대백화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기관이 또 여기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그 시장은 약간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좀 방어적으로 약간은 좀 낙폭과대에서 좀 올라온 종목들 정도로만 지금 매매를 지금 접근하려는 그런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유통업 전반에 걸쳐서는 좀 방어주 성격으로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등급을 매겨봤는데 제가 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2등급을 이번에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2등급은 상당히 높은 등급이라는 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저도 사고 싶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네. 매수가는 뭐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은 보다 좀 낮게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27만 5천 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드리고요. 목표가는 33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내년 기준으로 이 수준은 PBR 0.7배 기준인데 PBR 0.7배를 과거 3개년 평균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5만 5천 원으로 정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가 일단 극적으로 연기됐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약간의 균열은 있지만 좀 불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이제 미사일을 배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협조를 한 것을 중국에서 우리한테 또 한알령으로 보복을 한 것인데 과연 이번에 한알령을 개선해 줄 테니 INF 이거 미국 측이 만약에 요구하더라도 들어주지 말라라는 또 요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 외교적인 관계에서 어떤 대처를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화장품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볼 이슈 아니다라고 보셨고요. 화장품은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신세계 현재 김영재 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내 스타일에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수급과 지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또 개최를 하면서 아세안의 리더로 좀 자리를 잘 잡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와 삼성의 그룹 총수가 베트남 총리와 만났습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나요?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면 네. 그게 뭐 사실 뭐 이게 뭐 특별하게 크게 뭐 이렇게 종목을 접근하는 뉴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베트남 법인에 일단 베트남에서 현재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와 협력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꼽고 여기에 이제 내년 실적까지도 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나마 좀 압축이 되는데 저는 뭐 KH 바텍을 그래서 이 뉴스에는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베트남에 이미 다 진짜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KH 바텍은 지금 법인을 설립한 지 지금 작년에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신설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정상화 측면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고요. 또한 그 삼성전자 향으로 내년에는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그 실적을 좀, 그 예상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오늘 좀 보고 왔는데요. 상당히 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나? 뭐 이 정도였는데, 네. 일단 폴더블 폰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의 매출 증가가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컨센서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에 한 영업이익에 57억 원 정도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은 무려 462억 원이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이는 올해 뭐 아직까지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대비로도 한 705%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순이익은 지금 425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한 5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전자부품 쪽으로 지금 매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그런 시장으로 진입도 예상된다는 점은 이 종목을 대할 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출 발생은 사실 본격적인 매출 발생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훨씬 더 뒤에 됩니다.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정도의 매출이 이제 처음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본격적인 매출은 2021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초기 그 전장 부품은 뭐 헤드라이트 방열판으로 시작해서 전기차 배터리 방열판으로 좀 확장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 좀 보면 기관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기관이 매수해서 오른 거로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래도 뭐 지수 매수를 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다만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데 외국인이 왜 매도할까라고 좀 살펴보니까 좀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영업이익 수준이 59억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지금 상승했으면서 PER로 접근해 보면 뭐 상당히 어려움, 한 60배 이상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으로 가지고는 좀 답이 안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으로도 보니까 한 10.3배 수준 그러니까 PER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10.3배를 뭐 절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뭐 동종 기업랑 비용을 해본다면 조금 높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성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내후년의 그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성장성 감안할 때 비싼 종목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눌림목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일단 3등급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매수가는 저는 이제 특정 매수가를 좀 드리기보다는 17,100원에서 17,900원 사이 정도쯤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네. 17,5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좀 그런 매수가가 가장 최저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좀 잡았는데요. 내년 실적에서 한 12배 조금 넘게 좀 한번 줘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40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판단해서 손절가는 16,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 추세 기록하고 있는 KH마텍 눌림목 매수 권하고 있습니다. 힌지와 방열판이라는 성장 아이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 되는 뉴스는 LG그룹의 파격 인사입니다. 관련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LG 그룹 전체가 지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변화의 혁신적인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주사 LG밖에 접근 가능한 종목이 없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특히 다른 LG 그룹 주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안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주 LG 정도만 일단은 접근을 하자라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L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지금 4세 경영에 진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한 사업을 가진 계열사를 상당히 좀 이렇게 합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였고요. 또 그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분야와 거리가 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익을 나는 기업이라도 매각해버리는 뭐 그런 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서브원이 있었는데 서브원 지분 60.1%를 6천억 원대 초반에 일단 매각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사업성이 좀 괜찮은 이익이 나고 있는 LG CNS도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인데, 여기서 매각을 하게 되면 한 1조 원 가량의 이상의 그 현금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현재 지금 연결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또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M&A 시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한 배당 확대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등급 정도로 지금 투자금은 매겨봤고요.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가는 상당히 1년 동안 박스권이기 때문에 75,000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할 거로 보이고, 일단은 1차 목표는 박스권 상단이 80,000원까지 가는지 이거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66,500원으로 잡았는데, 일단 목표는 박스권 상단 80,000원인데 만약 80,000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룹사들이 변화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LG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